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여기 대자인병원, 전주역에서 쭉 나가면 대자인병원 건너편에 홈플러스가 있고, 그 옆에 24시간 보석 사우나가 있는데, 이제 어제는 거기서 잤어요. 제가 3일 동안 샤워를 못 했다가, 어떤 바쁠 땐 좀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푹 사우나 하고, 6시쯤에 나왔는데요. 나와서 이제 어제 이제 바탕 검정색 칠해놓고 한 5개 정도 칠해놓고 태양을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있는데 2019년 며칠 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림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리슬한복 매장에 건 이후에 태양을 크게 그린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주역괴가 떠오른 거예요. 그 TV에서 이제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잠자다가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것이 태양이 하나 크게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니까 화천, 그러니까 리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아니라 이제 건괴 맞구나. 곤괴가 있는 그림이 또 있어요. 그거는 화지진인데 태양 밑에 행성을 그린, 태양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작은 꽃 행성을 그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화지진괴가 되는 거죠. 화지진괴하고 화천대유괴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화지진괴는 이제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아주 어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 다 어울리고, 화천대유괴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주역의 괴상을 제 그림에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2019년이 되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별자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역시 남두육성이죠. 그래서 이 아래다 이제 남두육성을 그리고 별똥별도 한 뭐 하나나 3개 정도, 그리고 남두육성에는 항상 은하수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남두라는 게 남쪽에 있는 국자란 뜻이고, 남쪽에 있는 국자가 하는 일이 좀 재밌게도, 은하수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하수를 몽골과 서양에서는 우유라고 봤고, 그리고 은하수를 보석이 흐르는 강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흐르는 강이죠, 은하수가. 근데 그 우유나 금은보화가 흐르는 강 위에 놓여 있는 국자가 바로 남두육성이에요. 그래서 남두육성은 현세의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별자리입니다. 화천대유라는 게 이제 신의 보살핌으로 어떤 풍요의 어떤 극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신이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괴상이거든요. 화천대유교에다가 남두육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업장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융의 집단 무의식처럼,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순수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양자 물리학 이후에 어떤 정설이 되어가고 있고, 예전부터 이 우주가 신의 마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 신화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 양자 얽힘이라고 보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 미래 예지를 한다거나 뭐 또는 기적처럼 병이 낫는다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의사가 수술을 아주 잘한다거나, 뭔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붓질이 이렇게 잘 된다거나, 아무튼 이런 어떤 인간의 행동들이, 그거 자체가 양자 얽힘인데, 이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지금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양자 얽힘인데,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그 정보와 역사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같은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건 없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인간의 그 개별 존재, 그리고 인간의 두뇌와 의식이라는 것은 필연이라든가 완벽한 어떤 일체성을 망각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그 망각한 것 속에서 그 망각되지 않은 것들이 체험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데자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어떤 지연 현상 같은 게 있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아침 독서, 새벽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대략 뭐 5시에서 6시 전후에 1시간 정도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2019년이니까 제가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벽 독서를 시작하자, 다시 아침 독서를 하자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읽다가만 그 뇌과학 서적을 봤어요. 일본의 대단한 뇌과학자가 2016년에 쓴 거니까 그 책에 알파고 얘기까지 나오죠. 이세돌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에 출판된 아주 이제 따끈따끈한 뇌과학 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그 일본 뇌과학자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런 자체가 이렇게 닫힌 구조로 벌어졌다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점점점 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러니까 우리 뉴런 자체가 이렇게 딥러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따라한 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인데, 딥러닝의 방식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뉴런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산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을 법한 것들을 추출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건데, 그러면은 중간에 그 수렴을 할 때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를 결정해주는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지침이라든가 뭔가 뭐 신이 이렇게 뭔가 영감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렴해 가죠. 그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뭔가 영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의견을 수렴하겠어요? 두뇌 안에서 뉴런들도 미시적인 어떤 그런 수렴 체계가 있는 것이죠. 그 뉴런을 그 일본의 뇌과학자가 뭐라고 불렀냐면 교사 시냅스라고 불렀던가? 교사 뉴런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두뇌 안에 뉴런들 사이에서 선생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 뉴런.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그 뇌과학자의 가설인데, 교사 뉴런이 있다. 가르쳐주는 지침을 내려주는 뉴런이 있다. 그래서 그 뉴런에 의해서 이 의견이 수렴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바로 그 교사 뉴런이 그냥 어떻게 뭔가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 또는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 그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들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그 교사 뉴런은 그럼
어디서부터 그 정보를 얻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교산유론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평행우주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즉 다양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본다. 우리의 분자가.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좀 잘하는 뉴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교산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그 뉴런이 미래를 더 잘 느끼는 거죠.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참고하고 미래도 느끼고 하면서 우리 두뇌 속에서 뭔가 더 그럴듯한, 더 합리적인, 더 미래 예측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이제 우리 두뇌를 이끌어주는 그런 뉴런, 특화된 뉴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뉴런이 그런, 우리 세포도 다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특화된 뉴런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좀 새로웠어요. 예. 교사 뉴런이 있다, 이 표현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사 뉴런이 미래를 감지하는 현상조차도 양자 얽힘이에요. 그게 양자 얽힘. 정보가 서로 어떤 식으로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동양에 살고 있고, 동양의 역사 속에서 그 동양의 역사라는 정보, 동양의 컨셉, 그 컨셉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중일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고, 주역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또 사주 문화권이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그림 그릴 때 지금은 사주를 물어보고 있는데, 사주에서 그 사람이 목화토금수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컬러를 더 사용하고, 그래서 태양 색깔조차 좀 달라질 거예요. 태양 색깔이 원래 빨간 옷, 파란 뭐 다 있어요. 태양 색깔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태양은 백색 외성이죠. 그냥 흰색이죠. 저 뒤에 있는 스팟 조명 등처럼 그냥 흰색인 거죠. 흰색인데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태양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적색거성처럼 그 별 자체가 붉은색을 내는 별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태양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은 대기권을 지나오면서 그걸 적색편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편의 현상이 있죠. 어찌됐건 그렇게 태양의 색깔, 그 다음에 행성의 색깔, 꽃행성, 여기 작은 꽃행성의 색깔을 그 사람의 오행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 작은 꽃행성이 들어가면 화지진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화지진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 젊은이가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괴상이거든요. 화지진괴가. 여기 행성이 들어가면 화지진괴가 되는 거고, 여기 그냥 은하수하고 남두육성이 들어가면은 이제 화천대유괴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두 가지 그림으로 이제 특히 화지진괴하고 작은 행성, 어린 왕자식의 그 꽃행성에서 그 꽃 색깔을 조절함으로써 그 사람의 오행을, 그 사람만의 마음속의 별이니까.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이게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책을 보는 것, 우리가 책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림이 자기 삶을 바꾸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벽에 맨날 걸어놓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저는 거울 잘 안 보지만 아무튼 여성들이 거울을 보는 횟수만큼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또는 침실 위에 걸어놓으면 잠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 옷 입으면서 보고. 그러니까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는 만큼 양자 얽힘 현상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뜻, 그 그림이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정서가 나의 어떤 온몸, 그 세포에 전달해주는 그 강력함이라는 것은 영화 한 편 보고, 영화를 보고 독서를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뭐 부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그림은 우리 두뇌가 제 생각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두뇌의 변화는 공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뇌과학자들에 하면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천정의 높이라든가, 그래서 뭐 천정이 3.7m여야지 가장 창의력이 좋은 사무실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성당은 이렇게 천정이 높은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숭고함이 느껴진다, 그 공간 속에서. 종교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다. 교회 천정이 높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천정 높이가 있고, 창의성에 좋은 천정 높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뭔가 암기하기 좋은 천정 높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서실에 이렇게 박스 이런 것들이 그 두뇌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다 그림이 있던 우주 그림이 있던 간에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두뇌는 자기가 그 공간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두뇌는 넓은 창 효과라는 게 있는데, 창문이 넓을수록 뭐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미국의 어떤 연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넓은 창 효과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산이 보이는 산수화가 있고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 그림이 있고 한데, 제 그림처럼 그 스페이셔스, 넓은 공간을 표현하는 그림이 그렇게 그런 컨셉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태양과 별, 은하수, 유성, 밤하늘,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을 한 눈으로 보고 있는 눈동자, 신의 눈동자, 그리고 또는 그 신과 연결된 자신의 눈동자, 그 우주보다도 더 큰 나의 마음인 거죠. 그 우주보다 더 큰. 그것을 호연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공부를 하는 젊은이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자기 삶을 관조하는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정말 제 그림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 사람의 두뇌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두뇌의 변화가 곧 이제 운명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뇌를 거쳐서. 그런 힘이 참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2019년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은 3월 2일 날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화천대유계, 이게 가장 좀 빠른 속도로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3일 만에 가능한 그림이고, 화재진, 어린 왕자의 꽃행성은 아무리 빨라도 한 10일 정도 걸리고, 그다음 별의 속꽃까지는 15일에서 빨리 해도 15일 정도. 그게요, 빨리 못 해요. 왜냐면 오래 걸리는 그림은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쉬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못 하는 거죠. 쉬었다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3일, 일주일, 10일, 15일, 또는 대작 같은 경우에 이런 다중지성의 정원 이런 거는 생각해 가면서 점을 찍기 때문에, 이건 지금 1년 반 동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건 한 2년 걸리는 거죠. 쉬면서 또 하고 쉬면서 또 하고. 어찌된 건 2019년 3월 달이 저에게는 정말로 2019년이 이제 시작하는 거고, 길 건너편에 새 화실에 번호키를 하나 전달했고, 3월, 4월 2달 동안 이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시 후에 좀 거기 들렸다 갈 건데.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좀 급하게 드릴 분들을 한 7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 45명 중에서 7분을 상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 그림을 드려야 될 사람 7분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이런 뭐 좀 날짜가 정해진 거. 그다음에 미국 구독자인데 4월 달에 한국에 올 계획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가져가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하고요. 또 하나는 2018년에 주기로 했는데 못 준 사람, 늦어진 사람. 그렇게 해서 한 7분하고 그림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신문 비전이라던가 독서, 책에 관한 거는 아마 야크시바 팟캐스트와 함께 책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비전은 3월 달부터 좀 할게요. 2월 말 3월을 맞이하면서 너무 좀 주변 정리에 좀 바빴어요. 그러니까 좀 시스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 환경 정리에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4일은 제 아들 주몽이가 유치원 입학하는 날이에요. 입학식에 한번 가봐야죠. 멀리서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이제 2019년 그림이고 급하게 드려야 될 부분들 여기다 적었고, 이거는 2020년에서 2021년에 전달해야 될, 그리고 이제 정기 후원 하고 있는 뭐 스케줄, 뭐 그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이 책 봤어요. 어제 아침에는 그 뇌과학 책 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래는 와 있다, 가상현실에 대한 책인데,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느낌이, 서문만 읽어봤는데 느낌이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그 경제권이 5대5로 막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가상현실에 굉장한 돈이 모이게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화지진계가 되는 건데, 저 위에 태양이 있고 밑에 이제 행성이 있는 거죠. 저 태양을 지금 다시 이 그림을 고치고 있어요. 위에 태양이 있고 아래에 이제 행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화지진계 그림이 되는 것이죠. 저 그림도 여기 위에 태양을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제 행성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서 광주에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일단 치유의 그림이거든요. 그 초등학생이 수가 부족해서 이 화면 전체에 50% 이상이 검정색이 쫙 깔려야 되고, 뭔가 좀 이런 행성들 컬러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들 컬러를 좀 조절을 하고, 이 빨간색은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태양 색깔은 이 친구는 백색 외성, 약간 백색 외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푸른 빛이 나는 백색 외성으로. 일단 이제 이건 기초 마띠에르 보이시나요? 네. 마띠에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홍염이라든가 이런 마띠에르만 일단 해놨고, 나중에 이제 컬러는 푸르스름한 백색 외성으로 바꾸고, 여기 이제 이거는 울긋불긋한 행성, 꽃행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딱 그 친구한테 아주 적절한 그림이 되는 거죠. 아무튼 길어졌네 그냥.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유튜브에 새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주저리 양자 얽힘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쓰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띠에르 보이시나요? 마띠에르. 이 태양 그림은 이 마띠에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붓질. 홍염을 그릴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거든요. 이게 약간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메인 화면으로 유튜브가 인식을 해주면 좋겠는데